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 수능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수능 문제는 세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문법 문제 하나하고 과학 지문, 그 다음에 논리학과 관련된 지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제기하는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42번은 복수 정답이 아닌가 하는 의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시다시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월 13일 2019학년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출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 나와 국가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줬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수능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 과정 밖 출제는 위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수능 문제가 교육 과정 밖에 출제되면 수능은 사교육이 없이 대비할 수 없는 신호를 줘서 학생들이 리트나 PSAT 기출문제 등 문제로 대비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한 부분으로 요약하면 교육 과정에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보면 이에 대한 근거도 다음에 밑에 나온 대학 교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를 보면 논리와 사고고 소홍열 선생님의 이화여대 출판부 2003년도 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요? 하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의문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중반, 정확하게 말하면 95년에 논리학 교과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이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가 95년에 등장한 교과서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기억으로 87년, 이게 이제 89년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90년대부터 논리학 교과서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09 교육과정 위에 이것은 뭐냐 하면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교학사에서 2015년도 2014년도죠. 2015년도 2014년도부터 여러분 교과서가 개편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수능을 친 학생들은 다시 말하면 이 논리학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 과정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주장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것인가는 이 논리학 교과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논리학 교과서를 살펴봐야만이 이게 과연 정말 교과서 바깥에 하는 문제인가 하는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과서에는 이와 유사한 부분이 나오는지 안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좀 전에 교과서에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나오는 소홍열 선생님의 책,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논리와 사고의 이 오른쪽 내용하고 너무나 똑같죠. 여기서 제시한 이
어, 대당관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논리학 교과서의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논리학 책도 펴면은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교과서 바깥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이번에 논리학 교과서 그 목차를 한번 참고로 제시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순 반대 이 부분도 하도 관련이 되고, 예, 특히 관련되고 특히 이제 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뭐를 보냐 하면은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출제됐던 2019학년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문제 자체로서는 이 범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다시 말하면 모순하고 반대 관계 이것을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순과 반대와 관련된 이 내용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또 여기에 이 반대와 관련돼서 이 반대 관계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도리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인 그 교과서 혹은 수능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EBS 책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 다시 말하면 39번과 42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39번과 42번과 관련된 이 글이 과연 수능 지문으로서 타당한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바로 논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지문 자체가 교육 과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논리가 맞잖아요. 첫째, 교육 과정에 속해 있고, 두 번째, 가능 세계라든지 해서 이 부분은 교육 과정과는 상관없죠. 물론 상관없지만은 수능은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지식을 묻는 문제면은 이게 교육 과정이 있다,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데, 이 지문 안에서 만약에 답이 있고 문제를 내서 답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지 그 교육 과정 바뀌다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엔 그분들은 약간 그 논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2번과 관련돼서 어차피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이제 이 42번을 이제 풀려면은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윗글이 기준이 되어서 보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글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선지를 보면 밑에 이제 선지를 이제 쫙 보면 어떤 요소가 있나 하면은 전부 다 이 부분만 읽으면 답을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번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 다른 부분은 이제 일단 접어두고 4번이 답이기 때문에 답만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답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포괄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가능세계의 포괄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여위에서 나온 가능세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가능세계가
여기에 나오는 가능세계 개념하고 여기에 나오는 가능세계가 일치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한번 보면은 지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둘째는 가능세계 포괄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능세계 포괄성이다. 네 가지 성질을 갖는데 네 가지 성질 중에 둘째가 가능세계 포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얘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여기서부터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이 말을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괄성이란 가능세계 포괄성이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능한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쉽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을 가지고 머리가 보기를 읽어야 합니다. 보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다 하나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맞는 것은 하고 이제 사실 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한테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가지고 이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지문하고 선지를 함께 비교를 잘해 보면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문이 불량하다는 거죠. 지문이. 다시 말하면 이 지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글 자체가 하나의 이해의 완결성을 줘야 되는데 이걸 자체에 완결성을 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걸 바꾸고 이 대신에 삽입해 볼게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꾸역꾸역 추리해서 말을 만들면 말은 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대단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번 그러면 EBS에서 제기한 이거를 한번 보죠. 해설을 한번 보죠. 이것도 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는 명제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반대 관계이므로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보기에 따르면 둘 중 하나가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명제는 둘 중 하나만 참인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여기 저도 이제 무슨 뜻인지 아는데 보기를 봤을 때만 이것을 이제 맞춰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보기가 없으면 이 자체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의 글이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적당한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문의 완성도와 어떻게 보면 추상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 사이에 어떤 괴리가 너무 커서 적당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글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이제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이 지문이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글의 구조상이 학생들이 글을 풀기에 참 문제가 있다. 글의 완성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에서 말한 이 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추리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점에 따라서 차이 날 수 있겠지만은 하여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언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왜 3번이 답이 되지 않는지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죠. 특히 이제 이것을 복수 정답으로 치는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여기에서 제시한 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이 독해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배경 지식을 이용하는 것은 그 수능에 맞는 바람직한 독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남들이 말한 어떤 지식을 끌어들여 와서 여기에 자기 논리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 글은 확실히 이 밑에 측면에서 이 부분이 그 뒷받침 문장이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 또 한 가지 이제 끝으로 그 교육 과정에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